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상생국민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지역 간의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와 속도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6시쯤 청양 정산면에 있는 애경화학공장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욕조를 만드는 연료를 녹이는 과정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나 유해물질 유출은 없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21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까지 배출량을 4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결국 국민지원금 100%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역사회에선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모든 시민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88%에게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당진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100% 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간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염두하고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시장은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상위 12% 시민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당진 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와 당진시의 방침에 찬성하는 측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국민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어려운 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공돈 생겼다는 느낌으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다 세금이 올라갈 거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더 그만큼 낼 건데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 반대 측은 당진 시민만 소외되는 역차별이라며 충남 도민 모두 국민지원금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충남도에서 다 준다. 다 주는데 당진시만 별도로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만 준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당진이 시세가 약해서 못 준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 준다든가 그런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진 시세 엄청이 많잖아요. 그러면 줘야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당진 시민은 약 2만 명. 이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충남도와 당진시가 절반씩 부담해서 모두 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의 지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충남도가 해당 시민들에게 직접 12만 5천 원씩 절반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의 한 화학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7일 오후 6시 10분쯤 청양 정산면의 애경화학공장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욕조 등을 만드는 연료를 녹이는 과정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반응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주변 건물로 옮겨붙지 않았고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산사태 취약 지역은 경북 988곳과 강원 722곳, 충남 241곳 등 전국적으로 약 5천 곳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취약 지역은 늘고 있지만 사방댐 예산은 5년 사이 약 1,047억 원 줄었습니다. 충남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1,500곳으로 이 가운데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7곳에 그쳤습니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 지역은 늘고 있지만 사방댐 예산은 줄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에서 불법 주정차와 속도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상황을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가던 트럭이 그대로 멈춰섭니다. 차로 하나를 차지해버려 다른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한참 뒤에 돌아온 운전자. 컬라고 타잖아요 지금. 있는데 여기가 물건 갖고 왔을게 저기다 여기를 들고 와. 학교 바로 앞 인도에 주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막아버린 꼴입니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질까? 단속차 구에서 나가면 뭐예요? 뭐 이렇게 시원하면 차 빼세요 이 한번 하고 가고 이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게. 이 봐봐요 저 학교 앞에 이게 뭐예요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시설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인데요. 이렇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충남에서 신고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2,600여 건.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속도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충남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습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4년 새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반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5월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상향이 됐는데 승용차 기준으로는 12만 원까지 이게 부과가 되고요. 속도 위반에 있어서는 최저 5만 6천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이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 제도 개선과 함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없인 안전사고 예방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충남도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 도내 21개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43%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충남도 고안배 대기환경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대기환경팀장 고한배입니다. 네, 먼저 충남도가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21곳과 자발적으로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충남도가 도내 총량관리 사업장 21개소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3% 이상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9월 16일 도지사와 총량관리 사업장 대표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총량관리 사업장 중 올해 협약 의사를 밝힌 21개소와 진행한 협약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협약까지 도내 총 144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우리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의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네, 우리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3위로 산업부문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이 50%에 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선도적으로 2017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0개소와 협약을 맺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23개 사업장과 대대적인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에 대한 인식을 확산 공유해 왔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성과 분석 결과 20개 해박기업의 배출량이 2015년 대비 31%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감축 노력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충남도와 각 사업장의 협력이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협약에 따라 우리 도는 해박기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고요. 해박기업은 2024년까지 배출량을 43% 이상 감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결과를 도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결과 공유를 통해 우리 도는 기업의 연간 이행 실적을 검증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친환경 사업장 인증표와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환경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 감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고안배 대기환경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의 핵심 현안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여부 결정이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삽교역 신설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삽교역 신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이달 중 확인될 전망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와 군에 따르면 서해선은 국비 4조 1,121억 원을 투입,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90.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공사에 착수해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삽교역을 장내 신설역으로 고시하고 2015년에는 부지 매입비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과 수익성이 1 이상으로 나오면서 사업성이 입증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삽교역 신설 사업비 228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삽교역 신설의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서해선이 통과하는 6개 시군 가운데 예산에만 역이 없습니다. 서해선 기본계획을 보면 7개역 평균 연간 거리는 약 12km입니다. 이 가운데 홍성 당진 합덕 구간은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역간 거리를 고려해도 홍성과 당진, 합덕 중간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삽교역 예정 부지는 충남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와 5km 내에 인접해 관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상징성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삽교역이 2010년 장내 신설역으로 고시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삽교역 예정 부지 주변은 내포 신도시 조성과 혁신도시 지정고시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수요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도와 군의 주장에 공감, 삽교역 신설을 포함한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2년 이상 심의를 이어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삽교역 신설을 공약으로 담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름을 바꾼 HY가 논산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8일 HY와 투자 협약을 맺고 논산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170억 원을 들여 공장과 물류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투자로 생산 효과 236억 원, 신규 고용 110여 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고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그 바닥에 1억 1천만 원의 돈다발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1천만 원이요? 네.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배달된 그 김치 냉장고를 추적했더니 지난해 9월 사망한 서울의 60대 여성이 그 주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돈은 유족에게 전해지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양심의 주인공이네요. 결국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중고품 살 때 바닥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